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의료 통역을 하고 있는 통역사입니다. 이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낮에 일을 좀 빼고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로펌에 가서, 로펌은 아니죠. 이제 그 기록소에 가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신문 하는 곳에 잠깐 통역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여기 현지에서는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이름이죠.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차의 운전자의 그 보험사에서 고용한 변호사 혹은 또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변호사 또는 보험회사의 변호사 같은 내용이죠. 보험회사의 변호사 측에서 사고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의 변호인, 그리고 통역, 그리고 법원 서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합석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요.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그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어떤 신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전 과정이 이제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속기 로그로 남아서 속기 로그로 남아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경우에 이 증거 자료로서 이제 제출이 되게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들이 이제 사고는 자주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시고 또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죠? 사고가 크다면은 또 구급차가 와서 또 병원 후송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제 급해서 경황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런 진술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어떤 거짓 진술을 하는 부분, 상대방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또 잘 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일단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증인이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동적인 어떤 조치를 잘못했을 때 나중에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치료 또는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진행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여행 중이거나 또는 또 현재 사시는 교민들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료 통역사이지만은 그 디스커버리 과정에 통역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어떤 부상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교통사고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통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이제 이쪽 BC주에 있는 리걸 인터프리터 회사에도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또 연락이 오면 제가 또 가끔 나가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는 교통사고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이제 그 트래픽 액시던트라고 하시죠. 근데 이쪽에서 원래 이제 전문 용어로는 Motor Vehicle Acci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MVA죠.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처음에 났을 때, 막상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은 상대방 운전자와의 그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일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증인이 있다면, 뭐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들을 말고, 제3, 관련이 없는 사람들, 주변의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량의 운전자, 상대방 차량 말고요. 내 뒤에 있던 차, 또는 지나가던 맞은편에 오던 차, 누구든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출퇴근 시고 뭐 복잡하고 또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증인 확보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차에다가 블랙박스를 하나 설치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증거로서 이제 채택이 안 됐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영상을 참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설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차에 블랙박스가 한 대씩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및 후방 다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블랙박스 설치하시는 게 중요한지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오르막길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 상황인데, 간혹 이 앞차가 후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런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일단 후진하는 차가 왔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차가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출근 시였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막 지나가고 있었던 그 바쁜 시간대예요. 증인이 없다. 이럴 때는 상대방 운전자가 만약의 경우에 이 뒷차가 앞으로 내가 서 있는데 와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뒷차에 잘못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이제 블랙박스 하나만 있다면 이러한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어떤 억울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블랙박스는 하나씩 차에다가 달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자신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를 뭐 이렇게 임대해서 렌트라고 하죠. 렌트해서 타고 다니실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도 반드시 요즘에 이제 핸드폰 같은 데에도 이제 블랙박스 앱이 있죠. 그걸 좀 설치하셔가지고 그거로라도 일단은 좀 주행하시는 동안에는 좀 녹화를 하면서 다니시기를 좀 권합니다. 예,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우선 첫 번째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증인을 확보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박스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 일단은 그렇게 정도 하셔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추후에 여기에 대한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사고의 유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 활용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은 이제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뭐 경황도 없고, 특히 이제 병원 같은 실려가기 전에 경찰도 뭐라고 막 물어볼 것이고, 구급요원도 물어볼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섣불리 답변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즉시 이제 만약에 의사소통이 안 되실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을 받으시면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사고 난지 최대한 빨리 하시는데, 일단 변호사분께 연락하시면 거기서 이제 신고하시는 걸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치료를 받고 뭐 그다음에 회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에 관련된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한 신고는 이제 일단 이 만약에 가벼운 접촉 사고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운전자들끼리 이렇게 뭐 서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큰 사고인데 좀 어떤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일단은 보험회사가 일단 연루가 될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은 이제 회사니까 변호사도 있고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분들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접수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디스커버리라는 그 과정에 나가서 이제 통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보통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상대방 변호사,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상대방 운전자의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변호사, 그 다음에 운전자, 그리고 법원에서 오신 서기, 그리고 통역사,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이제 그 방 안에 앉아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죠. 질문과 답변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고의 어떤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증인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또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라면 그동안 어떠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일을 빠져야 했다면 어느 정도 빠져야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전에도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보통 이제 빨리 끝나면은 한 뭐 두세 시간, 좀 이렇게 끝나면은 한 6시간 식사하면서 이제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2시간 정도 질문하고 뭐 휴식했다가 또 2시간 하고 식사하고 와서 한 뭐 2-3시간 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거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분명하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제 뭐 2차, 3차 이렇게 디스커버리를 또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같은 변호사, 같은 사고건, 같은 운전자분이 두 번째 그 디스커버리에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부였죠. 아마 또 3부도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선은 몸을 빨리 추스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수습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부딪힌 자리, 그 다음에 그 위치, 사고 위치, 그리고 이제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상대방 차에 부딪힌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가 이제 어떤 정보를 준다면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고, 또 간혹 이런 경우가 또 좀 있어요. 이제 만약에 1차선, 2차선 같이 달리다가 다른 차선에 있는 차량이 이렇게 차선 바꾸기를 하다가 나에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차가 일단 부딪혀서 잠깐 서겠죠. 갓길을 좀 빼자고 얘기를 하고 뺄 텐데, 이때 우물쭈물한 사이에 이 앞차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그런 추돌 사고가 났다면 일단 핸드폰을 먼저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갓길에 세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랙박스가 있다면은 그 상황이 녹화됐을 테니까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이면은 주변에 보행자 본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 혹시라도 내 차 때문에 뒷차가 서 있다거나 이러면 그 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좀 구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좀 달라고, 나중에 좀 위트니스, 그 증인으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이제 911 전화하셔가지고 사고 신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고 나면 일단 당일날 일단 사고 신고 접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고 상해 변호사 어떤 조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그 ICBC, 캐나다는 이제 ICBC라고 하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사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전화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화로 하시는 건 상당히 좀 잘못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잘 생각을 하셔서 접수하시는 거, 그렇죠? 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